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해커스에서 경찰학 기능을 담당하는 조현 강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20년도 경찰 채용 시험 하반기 2차 시험이 마무리됐죠. 자,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나요? 자, 경찰학교는 해설을 하기 전에 일단 올해 문제에 관한 경찰학교는 총평, 그 다음에 전반적인 출제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평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다 선생님들 강의 들어봤다시피 올해는 경찰학 개론만 빼고 공교롭게도 나머지 네 과목이 다 어려웠습니다. 한국사는 역대급으로 어려웠고요. 영어도 독해본 되게 어려웠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도 역시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찰학교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출제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최근 몇 년간 문제를 비교해봐도 이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전체적인 총평을 하기 전에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김대한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부 시험장에서 경찰학교론 9번 문제였습니다. 이게 사전에 노출되는 정말 희대의 사건이 벌어졌죠. 자,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만 이 9번 문제가 올해 문제가 전반적으로 평이했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하고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규정은 규정인데 요게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다른 문제보다는. 그래서 요게 조금 변별력이 있는 문제인데 하필 또 이게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문제가 어떻게 되고 안 떠나서 일단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됐죠? 한번 채점해 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해 보신 다음에 이제 대응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행정법도 강의하다 보니까, 됐죠?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재시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요. 코로나 때문에 재시험은 좀 희박하다 보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9번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됐죠? 자, 물론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가 잘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됐죠? 아무튼 두 가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경찰청에서 대응을 하시면요, 소송하십시오. 소송하세요. 그래서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소송하실 때 단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분들만 소송이 인용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얼토당토한 점수로 떨어지는 분들은요, 됐죠? 소송해도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올해 이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송을 제기하시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은 두 개 해야 돼요. 하나는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분들만, 됐죠? 자,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한 판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요 소송 비용이 없는데, 자, 소송 비용 없어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또 하나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국가배상. 그래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국가배상 청송 제기하면 변호사 비용도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얼토당토 안 하게 떨어지신 분들은 대상이 안 되고요. 됐죠? 한 문제로 떨어졌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만약에 경찰청에서 미온죄로 넘어가시면, 됐죠? 불합격 처분 추송하고 국가배상 청송을 제기하면 아마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유사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고, 만약에 내가 한 문제 차로 앞뒤게 떨어졌다면 이렇게 대응하는 방향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찰학교론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경찰학교론의 문제는 최근 몇 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 근거가 뭐냐면요, 물론 우리 보통 강사님이 다루지 않은 문제에서도 내용도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문제들도요, 조금만 상식을 동원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할지라도 보기가 이게 너무 쉬웠어요. 됐죠? 그래서 이 정도면 보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평이한 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가 상급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껏해야 중상 정도 문제 한두 문제, 나머지는 다 거의 대부분 절반 정도가 하급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가 중급 문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건이 뭐냐면 올해 시험은 나머지 네 과목이 다 역대급으로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간하고 문제 푸는
순서에서 아마 당락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됐죠? 만약에 경찰학교론을 먼저 푸셨다면 문제가 좀 평이했기 때문에 아마 빨리 풀고 점수를 좀 득점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앞에 있는 문제 순서대로 푸셨다면 한국사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 다음에 영어도 어려웠고 뭐 형법, 형성법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마 경찰학교를 맨 마지막에 푸셨다면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허겁지겁 풀었을 겁니다. 근데 허겁지겁 푸셨다면 아마 좋은 점수가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시험 문제가 좀 평이했기 때문에 관건이 뭐냐면 됐죠? 다른 네 과목, 경찰학교는 빼고요. 다른 네 과목에서 한 과목 정도가 망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경찰학에서 이게 어느 정도 등점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점수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정도 수준에서 충실히 공부만 하셨다면 됐죠? 충분히 85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한 과목 정도가 좀 망쳤어도 내가 경찰학교론에서 85점 정도 맞았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시험이라고 보여집니다. 됐죠? 나머지 과목은 뭐 남들 정도 평타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자, 그래서 경찰학교론은 평이했기 때문에 아마 합격을 하시려면 85점 정도, 못해도 85점 정도, 이 정도는 맞으셔야 했던 시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찰학교론에 대한 올해 문제, 2차 시험 문제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차 시험보다는 평이했습니다. 자, 우리 경찰학교론은 트렌드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 1차 시험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고요. 상대적으로 경찰학교론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2차 시험은 조금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도 여지없이 2차 시험이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는 건. 자, 그 다음에 총론과 강론의 배분인데요. 자, 모든 성인이 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최근에는 자, 경찰 시험 개편 때문에 총론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차 시험, 1차 시험 똑같습니다. 됐죠? 총론 파트에서 13문제가 나왔어요. 13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론 파트. 자, 강론 파트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됐죠? 자, 이 7문제는 생활안전 경찰 있죠? 생활안전 경찰 파트에서만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 보안경찰, 경비경찰, 교통경찰, 외사경찰, 정보경찰 여기서 각각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하면서 출제가 돼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근 출제 경향은 총론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문제 패턴인데요. 자, 이제 올해 문제 1차 시험과 유사하게 역시 이론의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됐죠? 그래서 올해 1차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이론 문제가 8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교통경찰에서 대법원 판례 문제가 나왔죠. 판례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조문에 관련된 문제가 나머지 1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됐죠? 11문제죠. 1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됐죠?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최근 출제 트렌드는 됐죠? 이렇게 이론 중심의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출제된 경향이다. 예전보다는 됐죠? 예전에는 뭐 조문 문제가 거의 16, 17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론의 비중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경찰학교론이 옛날에는 뭡니까? 지저분한 문제. 우리가 이제 속된 표현으로 이제 양아치 같은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 하나 바꾼다든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바꾼다든지 자, 이런 자, 아주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 1차 때도 마찬가지고 올해 2차 시험 역시도 이런 문제보다는 됐죠?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해서 푸는 거 위주로 나왔고 자, 이렇게 조금 지저분한 문제, 아주 지엽적인 문제는 최근 출제 경향이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잘 여러분들이 자, 이해하고 숙지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요게 올해 2차 시험 경찰학교론의 총평을 가름하는 내용들인데요.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경찰학교론은 여러분들 최근 출제 경향이 옛날하고 달리 이해 중심 됐죠? 그 다음에 자, 전체적인 체계와 원리를 잘 이해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됐죠? 자, 그 이유는 제가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게 경찰위원회의 출제 지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식으로 자, 조문에 있는 지엽적인 단어 바꾼다든지 됐죠? 이런 문제는 잘 출제 안 되니까 기본적인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달라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너무 조문 문제도 중요하지만 됐죠? 이론적인 내용에
기반을 둬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달라라고 당부를 드리면서 올해 2차 시험 자 총평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